백성주입니다. 최근 우리 일상에서 친일파, 토착외구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직접 그 상대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이슈와 관련해서 여당 쪽에 있는 분들, 그리고 진보적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자신이 의사와 반하는 상대방의 심사를 뒤틀리게 하는 그런 언행으로서 친일파, 토착외구라는 표현을 스스럼없이 사용합니다. SNS상에서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장에 반하면 그런 부류로 간주해서 절규를 선언하는 그런 아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백과사전에서의 친일파에 대한 그 개념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한국 근현대사를 읽으면서 느꼈던 관점에서의 친일파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일파는 일제 강점기를 전후해서 일본 제국주의 국권 침탈과 식민 통치에 적극 협력한 자들을 일컫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도 합니다. 부일파라고도 합니다. 친일파라는 용어는 이미 1896년 대한제국이 성립을 전후하던 그 시절부터 사용되어 온 진부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1905년 을사능략을 전후하여 친일파의 의미는 일본 제국주의에 앞장서서 민족을 배반하여 자신이 일신 영달을 추구하는 사람 정도로 개념 정의되고 있습니다. 광복이후인 1948년 제정된 반민족행위 처벌법에서는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 침략주의와 시책을 수행하는 데 협력한 자, 독립을 방해하는 활동을 행한 자 등을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하면서 친일파에 속하는 범위를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친일파라는 용어의 기준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영달을 위하여 적극적인 친일 행위를 한 자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 체제 안에서 생존을 위해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협력을 한 자들도 친일 행위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간단치 않습니다. 2009년 발행된 친일 인명사전에서는 일제의 국권 침탈에 적극 협력한 자, 일제의 식민 통치 기구에 일정 지위 이상으로 참여하거나 활동한 자, 일제 식민 통치에 협력하는 단체에 참여하거나 밀정 행위 등으로 항일 운동을 방해한 자, 일제의 징용이나 공출에 적극 협력하거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안부의 동원에 적극 가담한 자, 타의 금품이 헌납 등으로 일제의 침략 전쟁에 협력한 자,
지식인, 종교인, 문화예술인으로서 식민 통치와 침략 전쟁에 협력한 자 등을 친일파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할지라도 뒤에 뚜렷한 반일 행적이 확인되는 자는 제외시켜 놨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조금이라도 콧방귀 낄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여기에 해당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친일파는 또한 친일행위 성격에 따라서 크게 지주, 자본가, 지식인, 경찰, 관료, 군인 등으로 분류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 중에서는 자진해서 친일을 한 자도 있고 피동적으로 친일을 한 자도 있습니다. 친일 지주 자본가들은 국방비, 비행기 및 금품 헌납, 총독, 열정각 건축 등 친일 활동을 하는 한편 도부, 읍면, 의원이 되어 일제가 조선을 쉽게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들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또 임전보국단, 총력연맹, 시국대책조사위원회 등의 친일 단체에 가입하여 친일을 선동함으로써 일제의 수탈에 동조한 사람도 여기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친일 행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그들이 계급적 이익과 식민체제 속에서 수동적으로 자행해야 하는 경우 또한 없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친일을 한 관료층으로는 고동문관 출신의 고급 관료와 면장, 면석이 등 말단 관료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고동문관 출신의 관료는 주로 군수, 변호사, 검사 등을 하면서 식민체제에 기생하였던 존재로서 고동 경찰과 함께 친일파의 대표적 존재였다고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말단, 면장, 면석이 및 동해 직원들은 경찰과 협조하여 식민 통치, 인적, 물적, 수탈 정책을 직접 수행한 자들입니다. 또한 일본 군인이 된 이들도 있었는데 이들 중에서는 민족의식이 있거나 독립운동과 연계를 맺으며 활동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별도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1948년 8월 재헌국회에서는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되어 같은 해 9월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고 같은 해 10월 국회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반민특위는 이승만 대통령이 소극적인 대처와 경찰에 의해 계속 방해당했고 결국 1949년 5월 국회 프락치 사건, 6월 현직 경찰 간부의 구속에 대항하여 경찰이 반민특위 습격 사건 등을 겪으면서 와해된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일파들은 해방 후에도 거의 척결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새로 들어선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본가 지주들은
친일파 척결, 토지 개혁 등을 주장하는 사회 변혁 세력과의 투쟁에서 이겼고 자신들이 이익과 생존을 지켰다고 합니다. 친일 지식인들은 해방 후 한국 민주당을 결성해서 보수 우익 세력으로서 좌익 세력과 투쟁하여 사회 변혁 세력을 제압하고 정치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실권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국 민주당은 현재 민주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의 초기 여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당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1951년도에 창당이 됐기 때문에 1공화국 초기 여당은 한국민주당이었다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또한 식민지 체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친일파였던 경찰 관료는 해방 후에도 처단되지 않고 오히려 미 군정기에 다시 경찰로 충원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는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다시 받아들여짐으로써 지배적, 실권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역사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미소 군정이 남북에 들어서면서 특히 남한 쪽에 들어선 미 군정의 경우에는 군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인적 충원 능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무릅쓰고 미 군정기에 일제에서 관료를 했던 그런 분들이 행정을 담당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일제의 교육이라는 것이 조선인들에게는 하급의 어떤 그 초동적인 교육 수준에 집중되었고 일본인 중심으로의 어떤 그 고등교육이 일반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지배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든 현재적 시각에서는 친일 잔재로서 청산돼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960년 5월 7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전국 경찰 촌경이 70%, 경감이 40%가 일본 경찰 출신이었다는 그런 기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제1공화국의 친일 협력자를 보면 강요의 31.3%, 대법원의 68.4%였다고 합니다. 일제시대의 군인도 미 군정과 대한민국 정부에서 군부의 지배적, 실권적 위치를 장악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도 역사와 관련해서 생각하건대 1940년대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군 부대를 설치해서 나름 군사훈련을 통해서 태평양 정쟁에 동참하려는 만반의 준비를 했던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군이 왜 국군의 어떤 그 창설에 부분적으로는 참여를 할 수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미 군정이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전적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그 점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복군이 있었는데 일제 잔재들이 국군을 창설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군의 어떤 정기가 문제가 있다라는 최근의 일각의 논점, 역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전혀 간단치 않습니다. 문민정부 이후에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면서 친일파에 대한 범정부적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4년 일제강점화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됐고 2005년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해서 2009년까지 총 1,005명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명단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음 백과사전에 나온 친일파에 대한 요지였습니다. 특히 1945년 미 군정이 들어서서 그리고 1948년 제1공화국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왜 친일 잔재가 특히 인적 잔재가 청산되지 못했느냐는 그 부분에 우리는 곰곰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적 시각이 아니라 1945년 당시, 1948년 당시를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모든 것은 역사적 사실과 같습니다. 불가피성이 역사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 군정이 사전에 나름 준비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서울을 통해서 남한 쪽에 입성을 했고 그리고 군정청을 만들었는데 군정청을 움직일 그런 제목들이 없다 보니까 일본 치하에서 문관 등으로 그 다음에 경찰, 군인 등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픽업이 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역사 공부를 통해서 익혔습니다. 제1공화국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질에 대한제국이 망함으로써 1945년까지 우리 강토에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있는 것을 우리는 착각하는데 대한제국이 끝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2차 대전에서 태평양 전쟁에서 전승국들에서 남북으로 나눠지고 군정이 실시되고 그리고 군정 실시 과정에서 신탁통지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새로운 과도적인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통일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그 자체도 좌우 정치권의 논란으로 위야모야 되는 이런 상황, 혼란 상황이었다고 본다면 지금과 같은 대명천지와 같은 이런 그 체계적인 나라가 아니었다라 본다면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진보적 사고를 가지신 분, 여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반대인 듯한 사고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 친일이니 토착 왜군이 마구 울퍼대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의 책임 작업에 해당하는 분들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런 말을 내뱉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께서도 논란과 관련해서 막다른 골목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본다면 우리 부모, 우리 할아버지 때 아마도 일제치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친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부역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와서 왜 그게 부각돼야 되고 강조돼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사고는 약간의 진보적이면서 어느 정당에도 소속해 있지 않습니다. 제가 SNS를 통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인권적인 문제, 민주주의 문제, 법치주의 문제, 평소에 제가 관심 있게 익히고 배웠던 그런 부분은 좌우 이념을 떠나서 옳게 가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제 입장, 제 양심에 따라서 말하곤 하는데 엊그제 그렇게 했더니 페이스북 친구가 하나 떠나버렸습니다. 죄송한 말씀 그분한테는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21세기 2020년의 대한민국 모습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나라 자체가 없는 그런 36년 세월을 우리 할아버지 부모님은 고초를 겪으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아들, 손자 때 이르러서 웬 친일파 토착외국 논란입니까? 미래를 향해서 보다 나은 건설을 위해서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합심해서 가자고 해야 되는데 권부에 있는 분들, 특히 청와대에 있는 분도 그런 것을 마다하지 않는 이런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오늘 무릅쓰고 어떤 측면에서는 잘난치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평소에 이런 말을 들으면 거북해서 오늘 감히 백과사전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제 역사 공부를 통해서 보고 느낀 바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좀 친일파니 토착 왜군이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저는 섬에서 태어났고 제 아버지는 제주 4.3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숨어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선량한 농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간혹 제 의견이 자신 의견에 반하다고 친일파니 토착외군이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답답하기 금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친일파니 토착외군이 상대방에다가 욱박지르지 말하는 분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명 반민족 행위자 인명 사전에 포함된 조상이 아닌지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 그것도 외세의 힘에 의해서 광복된 그날까지 대한민국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가기에서 통과된 대한제국은 조선이라고 부르는 그런 의결에 의해서 조선이었습니다. 일본이 만들어진 조선국으로서 36년의 쓰라린 고초를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서 겪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 지금 대명천지에 좌우이념에 휩싸여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제가 보건대는 진보적 사고를 가진 분들, 특히 제가 인권 문제라든지 민주주의, 법치주의 문제 보면 속 터집니다. 과연 진보적 사고로 저렇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너무 지나치게 한 점 용서하시고, 어쨌든 기회 있으면 한번 말하고 싶었던 누가 친일파냐, 누가 토착 왜구냐라는 주제로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